암보다 더 무서운 건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한 뒤에도 다시 찾아오는 두 번째 암입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평온하게 지내던 분이 단 몇 달 만에 다시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암이 재발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먹는 이것 한 가지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게 우리가 평생 건강식이라 믿어온 것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믿으며 아침 저녁마다 빼놓지 않고 드시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AI 종양학과 박사인 제가 25년을 임상 경험을 통해 밝혀낸 암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5가지와 3개월 만에 암세포를 굶겨 죽인 일본 96% 생존자들의 황금 식단 비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만족스럽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AI 종양과 의사 진우입니다.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어떤 분들은 계속 재발하시고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처음엔 운이나 체질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이 암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의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암 치료는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했거든요. 저 역시 처음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나 더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이때부터 철저한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하나로 암 발병 후 10년 생존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협회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일본의 이즈모 암 환자 자주 모임이에요. 이곳의 10년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96%예요. 일반적인 암 치료 생존과 비교하면 정말 기적 같은 수치죠. 이들이 특별한 치료를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 병원 치료보다 단순해요. 그런데 생존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들의 비밀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특정 음식들을 절대 먹지 않고 한 가지 생활 습관을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음식들을 끊었길래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암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저요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암세포의 특성과 성장을 돕는 조건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암세포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변한 것인데 변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먼저 정상세포는 질서를 지켜요. 정해진 만큼만 자라고 늙으면 죽고 우리 몸의 룰을 따라가죠. 하지만 암세포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요. 무한정 자라고 무한정 분열하고 죽지도 않으려 해요. 이런 무모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1. 첫째, 엄청난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상세포보다 20배나 더 많은 당분을 빨아들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포도당으로 변화하면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설탕은 물론이고 흰쌀밥, 빵, 과일, 주스까지 모두 암세포의 먹이가 됩니다. 2. 둘째, 빠른 성장을 위한 성장 호르몬과 성장 인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유제품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 암세포에게는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해줍니다. 3. 셋째,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은 혈관을 얇게 만들고 주변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하기 쉬워지거든요. 가공육이나 트랜스 지방이 바로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들이죠.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셈이에요. 암세포를 키우는 위험한 음식 5가지. 그럼 지금부터 암세포를 키우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위험한 음식 5위는 미세 플라스틱 함유 식품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3번째 조건, 바로 염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암세포에게 어서오세요. 여기가 살기 좋은 동네예요 광고하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걸까요? 놀라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그 향긋한 차 한 잔에는 무려 수십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삼각 티백 말이에요. 캐나다 연구진이 조사해보니까 차 한 잔에 플라스틱 조각이 100억 개가 넘게 들어있었어요.
더 어이없는 건 생수예요. 건강하려고 비싼 돈 주고 사 마시는 생수인데 특히 여름철 차 안에 놔뒀던 생수나 편의점, 야외 진열장에 있던 생수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뜨거워진 플라스틱 병에서 발암 물질이 물로 녹아 나오거든요. 요즘 배달 음식도 정말 조심해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오잖아요. 이미 배달이 온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태로 다시 데워 드시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과 함께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 티백 대신 잎차를 우려 드세요. 둘째, 플라스틱 물병 대신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물병을 사용하세요. 셋째, 배달 음식은 받자마자 바로 세라믹이나 유리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넷째,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플라스틱을 넣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암세포를 키우는 위험한 음식 4위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에는 IGF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성장인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원래는 송아지를 빨리 키우기 위한 호르몬인데 사람이 마시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빠르게 성장시켜요. 문제는 암세포도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서서히 줄여가세요. 우유 대신 두유,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로 바꾸시고 치즈 대신 두부나 견과류를 활용하세요. 요구르트는 코코넛 요구르트나 그리스식 무가당 요구르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암세포를 키우는 위험한 음식 3위는 트랜스 지방과 튀긴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산소와 영양분의 출입을 차단해요.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산소 공급인데 트랜스 지방 때문에 정상세포는 산소를 못 받고 오히려 산소를 싫어하는 암세포만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같은 천연 기름들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름들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체내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염증 물질로 변환돼요.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암세포가 이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튀김 음식을 최대한 피하세요. 치킨 대신 삶은 닭고기, 감자튀김 대신 구운 감자나 찐 감자를 드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써야 한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저온해서 사용하세요.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 온도예요. 암세포를 키우는 위험한 음식 2위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모두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까지 들으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나 더 많이 소비해요. 우리가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셈이죠. 더 놀라운 건 숨어있는 당분의 양이에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83인데 이는 설탕 덩어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식빵은 90, 우동은 95예요. 심지어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미 시리얼, 통밀빵, 꿀 등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혈당을 올리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 혈당 지수가 낮은 통곡물로 바꾸세요. 둘째, 과일은 주스가 아닌 통과일로 드시되 하루 12개로 제한하세요.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넷째,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설탕, 과당, 포도당, 옥수수 시럽 등 이름만 바뀐 당분들이 숨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암 환자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위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인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한 음식이에요.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변하기 때문이죠. 매일 50지씩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해요. 50지 얼마나 될까요? 햄 2장, 소시지 1개 정도예요.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무첨가, 천연 같은 마케팅 문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샐러리 추출물이나 천연 보존료라고 해도 결국 아질산염 성분은 동일해요. 포장만 바뀐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중에 포장돼서 나오는 가공육을 완전히 끊으세요. 둘째,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살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셋째, 아이들 간식도 주의하세요. 소시지, 햄이 들어간 과자나 간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더욱 해로워요. 결론 및 행동 촉구.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본 이즈모 암 환자 자조 모임의 비밀을 공개해 드릴게요.
이들이 실천한 건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최악의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가공육,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과 튀긴 음식, 우유와 유제품, 미세 플라스틱 함유 식품을 3년에서 5년간 철저히 금지했어요. 여기에 딱 3가지 기적의 생활 습관을 병행했습니다. 1. 현미와 채소 중심의 식단. 2. 하루 16시간 간헐적 단식. 3. 매일 30분씩 가벼운 운동. 정말 이것뿐이었어요.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물 없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96%라는 기적 같은 10년 생존이었던 거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첫 주에는 가공육부터 끊어보세요. 둘째 주에는 설탕과 단 음식, 셋째 주에는 튀긴 음식,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3개월만 실천하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이 있나요? 구체적인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하나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이 달리면 다음 영상에서 암 환자가 꼭 먹어야 하는 슈퍼푸드 5가지와 3개월 만에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완벽한 식단표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병은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실천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희망하며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내용이 만족스럽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